誰のミス・トランプ、ミス・トランプ。 こちらお願いいたします。 아베 총리와는 식사는 4번이나 했고 일식보다는 고기를 줬다. 그러니까 김병민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철저하게 맞춰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베 총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거로 보이고요. 한 2박 3일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있는 동안 신미러 시대라고 부를 정도의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보여줬습니다. 벌써 한 4번 정도의 만찬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스시를 즐겨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스시를 먹는 장면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고기고 스테이크다 보니까 스테이크 또 때로는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특제 햄버거를 접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바로 이제 골프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미국으로 갔을 때는 27호로 돌기도 했다고 하는데 시간의 일정상 한 9홀 정도로 돌았다고는 하지만 카트를 타지 않고 두 정상이 같이 걸으면서 우위를 다지는 모습들이 9홀을 걷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모자에다가 서로가 사인을 하면서 미일 동맹이 우위를 다지는 모습들이 나왔는 건데 지금 이번 방문 같은 경우가 일본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중국, 이 동아시아 3개국에 대한 순방인 건데 여기에 첫 번째 도착하는 일본의 방문에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굳건한 이 우애 관계를 다지면서 모든 문제, 동북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이 우선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된 노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우리나라로 오기 때문에 또 비교가 될 수 있는 건데 트럼프가 좀 특이한 게 술을 전혀 안 하고 콜라를 주로 마신대요. 콜라 별로 건강에 안 좋은데 어떻게 콜라를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백악관 자기 집무실에 콜라만 부르는 전용 버튼이 있대요. 그럼 비서가 그 콜라를 가져오는 건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형이 있거든요. 트럼프 형이 사망을 했는데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사망이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혹시 자기도 어쨌든 같은 피를 타고난 형제인데 형이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고, 그런 경계심 이런 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안 먹는 것 같고 뭐 그건 술 안 먹는 건 좋은데 근데 콜라를 많이 마시면 이제 건강에 안 좋은데 어쨌든 콜라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찬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와인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이제 건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콜라나 아니면 이런 걸로 건배를 대신 제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술을 안 마시니까 술 안 마시는 사람한테 와인을 주면서 마시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트럼프가 좀 그러니까 뭐 본인 제가 볼 때 알코올 의존증 사망한 형에 의한 트라우마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거고 그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손님을 맞는 입장이니까 그분의 성향이나 취향에 맞게 대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와인 대신 콜라로 건배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일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이미 결정이 되고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소화시키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유독 김남편 이번에 이방카가 먼저 갔는데 유독 일본이 환대하는 듯한 모습이 조금 지나쳐 보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방카를 왜 이렇게까지 환대를 하느냐 정말 이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백악관의 강요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총리나 총리 밑에 어떤 그 관료들이 와서 이렇게 접대하는 모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방카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 내에 보좌관으로 이렇게 정식 지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의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좌관에 대해서 이렇게 성대를 해주는 거죠. 네, 일본 총리가 직접 환대를 했고 또 그 료칸이라고 하는 그 숙소에서 10분 동안이나 이방카가 오기를 나와서 기다리는 모습. 그게 또 생방송으로 일본의 저녁에 이렇게 방송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정말 굉장하게 이례적으로 신경을 썼다라고 보여질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 현지 언론이 두 가지로 이유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방카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 자체를 보게 되면 보좌관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 보좌관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신뢰감 있는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지금 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방카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의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훨씬 더
비중 있는 자리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본 같은 경우가 예. 굉장히 여성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순위가 낮다라고 합니다. 여성 같은 어떤 성평등 지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성이 나와서 뭔가 이런 역할, 전면전에서 나와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또 아베 총리가 굉장히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뭐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예. 일본 국민들, 일본 여성 국민들에게도 일본 여성들도 이렇게 아방카처럼 이방카처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은 생일까지 챙겨줄 정도로 뭐 이렇게 올렸네요. 이방카는 직접 일본말을 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일본의 대접이 성공을 했다고도 외형적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굉장히 이방카가 많은 호감을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예. 같고요.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이방카에 공을 들였는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치권의 오래된 정통 주류 정치인이 아니라 아웃사이더 정치인이다 보니까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의 인맥을 찾으라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었고 그 트럼프 인맥을 사실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방카의 인맥을 활용해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가장 빠른 만남을 주선시켰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 앞으로의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방카를 어느 정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창구, 소통의 채널로서 맞이하겠다라는 생각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과정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게다가 좀 너무 과하게 사실 이방카를 의존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뭐 의전 외교라는 게 료칸 외교를 통해서 과거에도 극진하게 예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방카가 묵고 있는 료칸에 아베 총리가 직접 가갖고서는 10분 전에 미리 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예. 또 음식물이라든지 선물 공세를 펼치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방카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적어도 일본의 외교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안 오고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김정숙 여사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뭐 쇼핑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김정수 여사가 같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어떤 일정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 한국의 미를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모르겠어요. 물론 뭐 진주 매장도 가고 거기서 뭐 진주 매장에서 뭐 사고 왜냐하면 이제 모델 출신이잖아요. 멜라니아가 모델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여성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뭐 꾸미고 화려하고 이런 쇼핑을 부분을 좋아할 테니. 좋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다 살 수 있는 물건을 사게 한다거나 그런 것이 사실은 별 흥미가 없을 수 있어요. 예. 그 나라 고유의 어떤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예전에 그 김정수 여사가 미국 방문했을 때도 옷 때문에 그 의원 부인이었나요? 그분이 그 옷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서 그걸 그랬죠. 벗어준 적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유의 전통이 담겨져 있는 어떤 예술품이나 어떤 의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 뭐 이렇게 몸에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쪽으로 가면 어찌 보면 더 어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번에는 일본 갔다 우리나라 가고 중국까지 가기 때문에 딱 세 개 나라가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을지 궁금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도가 나왔었는데 김당국 변호사님 네. 일단요. 현금 5만 원권으로 전부 줬다. 일단 이게 이색적인 거예요. 네, 이게 조금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이라든지 형사재판의 변호인들 수임료 얼마 받았는지 굉장히 궁금해했고 그랬죠.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됐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5만 원권 현금으로 지금 전달받았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4명에서 10명까지 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500만 지금 원씩? 이야기되고 있는데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역할에 따라서 비중을 좀 달리해서 지급했을 가능성이 아. 높습니다. 특히나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시로 접견하면서 사실상 그 변호인단의 단장 역할을 했던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차증해서 지급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람당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현금을 지급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큰 액수, 어떻게 보면 큰 액수라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본인이 맡고 있었던 사건을 모두 다 중단시키고 이것에만 전념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또 많지 않다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 변호사 비용을 받았던 그 금액 자체를 총액 자체를 모아보면 한 4억여 원 된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 현금이 어디서 나왔는가. 아니, 일단 이 수임료를 4억이나 되는 5만 원권 현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예. 왜냐면은 그 수임료, 저희가 이제 수임료를 받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금 영수증 반드시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 되고요. 예. 또 그 변호사 경유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언제 맡았다라는 거, 수임 경위와 사건 내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를 입금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계좌로 받는 게 투명하게 계좌로 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 될 것이고 예.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필요라기보다는 의뢰인의 주는 필요, 예, 의뢰인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현금으로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가 들고 갔다고 하는데 또 그 사람은 부인하고 있는데 4억 원이나 되는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지금 검찰 수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언론 보도에서는 뭐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얼마 전에는 9월달,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보도가 7월달에 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든지 이재만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받는 걸 중단시키라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9월달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추가로 청와대로부터 금액을 예.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으로부터 청와대가 아마 그 금액들이 나가지 않았겠느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혹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좀 들여다볼 예정이다라고도 나오기 때문에 예. 향후 검찰 수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일각에서 다른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늘 현금을 써왔다. 그러니까 과거 삼성동 자택을 구입할 때도 이제 본인의 구입 여부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때도 현금을 썼던 거고 박 전 대통령이 카드를 썼다 뭐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늘 현금 거래를 해왔던 부분들이 비춰봤을 때 현금을 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될 몫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보여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특수활동비를 받아왔다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예. 그 모든 것들은 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터라 이제는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 어디에 나갔는지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순간 사실 이 문제가 검찰의 수사에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예.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사비로 냈다고 하면 은행에서 뭐 어쨌거나 꺼내고 입출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사하면은 이것이 뭐 월급도 2억 원이 넘으니까 충분히 그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월급은 그대로 대부분 쌓인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예금의 증가폭을 보면 대부분 연봉이죠. 2억 한 1,000만 원 정도가 대통령 연봉인데 그 정도가 계속 쌓인 걸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받았던 연봉에서 월급에서 그걸 지급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하나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뭐 삼성동 사저를 팔 때 67억 원이었잖아요. 그 내곡동으로 이사하면 36억 원을 탔으니까 30억 원 정도의 차익이 있어요. 그 돈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이게 어디에 있는지. 예. 만약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저 돈을 쓴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국정원에서 온 돈을 썼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들여다보는 것이고. 지금 앵커가 지적하셨던 것처럼 은행에 조사를 해보면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 김병민 박사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금을 안 하고 본인의 사적 금고에 보관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최순실이 장시호한테 얘기했던 말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삼성동 사저 2층에 가면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충분히 쓰고 남을 돈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그때 자기 딸 정유라하고 손자를 좀 돌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장시호가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현금을 본인이 어디다 따로 보관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집어넣지 않고 본인만 현금을 사용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면 어디 개인적인 장소에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보관한 상태에서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본인의 예금 계좌나 아니면 본인의 집을 팔아서 남은 돈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해 보면 예. 그 돈이 쓰인 건지 아니면 다른 데 돈 들어올 데가 없는데 돈을 뭐 얼마를 지급했다고 하면 그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고 하는 게 증명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예. 검찰이 그 두 부분을 비교해서 아마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는 내곡동 사저를 가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아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금원으로 지급을 했느냐가 문제일 건데 이 출처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소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삼성동 사저를 매각한 대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인이 매각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차액을 대리인이 현금으로 보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매각 대금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금에서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었기 때문에 예. 이 4억이라고 하는 이 변호사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국정원의 현금이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좀 추론적으로 조금 강하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검찰이.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이미 사선 변호인이 다 사임을 한 상태고 국선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도 이 얘기를 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일반인 접견을 아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간에 내용 정황은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우는 인물들이 검찰이 수사받으러 들어가면서 바로 이거 박 전 대통령이 시킨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일각의 사람들은 야, 이 정말 믿었던 참모들이 배신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 모든 책임을 박 전 대통령한테 미루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입을 굳게 다무는 순간 여기서 나와서 쓴 돈이 국정원의 특활비에 대한 돈인 건지 과거에 갖고 있던 현금을 쓴 것인지를 규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이 접근하고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잘못했다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데 어떻게 콜라를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백악관 자기 집무실에 콜라만 부르는 전용 버튼이 있대요. 그럼 비서가 그 콜라를 가져오는 건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형이 있거든요. 트럼프 형이 사망을 했는데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사망이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혹시 자기도 어쨌든 이제 같은 피를 타고난 형제인데 형이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고, 그런 경계심 이런 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안 먹는 것 같고 뭐 그건 술 안 먹는 건 좋은데 근데 콜라를 많이 마시면 이제 건강에 안 좋은데 어쨌든 콜라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찬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대체적으로 와인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이제 건배를 하게 되는데 이를 다지는 모습들이 나인홀을 걷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모자에다가 서로가 사인을 하면서 미일 동맹이 우위를 다지는 모습들이 나왔는 건데 지금 이번 방문 같은 경우가 일본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중국, 이 동아시아 3개국에 대한 순방인 건데 여기에 첫 번째 도착하는 일본의 방문에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굳건한 이 우애 관계를 다지면서 모든 문제, 동북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이 우선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된 노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우리나라로 오기 때문에 또 비교가 될 수 있는 건데 트럼프가 좀 특이한 게 술을 전혀 안 하고 콜라를 주로 마신대요. 콜라 별로 건강에 안... ファンです。誰のミストランプ、ミストランプです。こちらお願いいたします。 아베 총리와는 식사는 4번이나 했고 일식보다는 고기를 줬다. 그러니까 김병민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철저하게 맞춰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베 총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한 2박 3일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있는 동안 신미러 시대라고 부를 정도의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보여줬습니다. 벌써 한 4번 정도의 만찬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스시를 즐겨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스시를 먹는 장면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고기고 스테이크다 보니까 스테이크 또 때로는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특제 햄버거를 접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바로 이제 골프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미국으로 갔을 때는 27호로 돌기도 했다고 하는데 시간 일정상 9홀 정도로 돌았다고는 하지만 카트를 타지 않고 두 정상이 같이 걸으면서 대체 이제 이번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콜라나 아니면 이런 걸로 건배를 대신 제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술을 안 마시니까 술 안 마시는 사람한테 와인을 주면서 마시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트럼프가 좀 그러니까 뭐 본인 제가 볼 때 알코올 의존증 사망한 형에 의한 트라우마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거고 그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손님을 맞는 입장이니까 그분의 성향이나 취향에 맞게 대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와인 대신 콜라로 건배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일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이미 결정이 되고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소화시키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유독 김남편 이번에 이방카가 먼저 갔는데 유독 일본이